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어제 좀 문제가 있었죠. 제가 바로 그 문제를 많은 댓글들을 통해서 이미 올리자마자 바로 알게 돼서 그거를 수정하려고 했는데요. 유튜브는 유튜브 스튜디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또 다른 전용 페이지가 있습니다. 앱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좀 수정을 가하려고 했는데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기가 찰 노릇인데요. 그러니까 음향 사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아예 날려버리던가 그 방법밖에 없지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편집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항상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뭐 음향을 섞는다든지 편집 아니면 영상 추가라든지 정말 다양한 기능,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제가 얼마나 놀랬냐면 야, 너 이 부분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잘라버릴 거야. 아니, 그런 것도 찾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AI에 대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다가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데 구글 서포트 찾아봐도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제가 뒤져봤는데 이 문제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은 영상을 내리고 다시 올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본을 다시 근데 원본도 멀쩡했는데 지금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참 이게 매일 컨시스턴트하게 올린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참 매일 이렇게 꾸준히 다른 분들은 참 올리시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랩탑에 뭐가 섞인 것 같은데 어이가 없었다. 아니, 저작권도 찾아내는 애가 음향 하나 편집이 안 되게 만들어서 아예 그거를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올려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부족한데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6만을 왔네요. 참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직 AI도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으면 체감이 별로 안 되시겠죠.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저도 경험이 느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이제 좀 있으면 기가 텍사스가 오픈을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지금. 제가 뭐 하루 이틀 쉬는 거야 뭐 별 문제 없을 거라 그랬는데 기가 상하해가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이 다운되고 있죠. 이게 진짜 잘 돌아야 될 텐데, 플러스 지금 사이버 트럭이 좀 보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모델 Y에서 인산철을 탑재한 새로운, 그러니까 뉴 미드 레인지 버전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이제는 사이버 트럭이 나와야 되는 게요, 이제 리비안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턱 밑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양산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드디어 리비안이 잘하면 올해, 그러니까 여름이 아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리비안은 좀 지금 1분기에 한 2,500대 좀 넘게 생산하고 딜리버리는 1,200대죠. 아직 택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회사에서 25,000대를 얘기는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목표가 줄었죠. 만 대 언저리로, 지금 서플라이 체인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만 대만 하더라도 올해, 그러면은 이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럼 이제 리비안이 이제는 관심을, 이것도 스탠스를, 올해 리비안이 진짜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하네요. 가격을 바꾼다라든지 이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 이 생산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자율주행적인 측면도 얘기하겠지만 전 그것 때문에 테슬라를 못 떠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가능성이 보여지면, 그리고 이거 당장 시승을 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물론 당장 할진 모르겠지만 이 정도 양산과 뭔가 주행 보조가 좀 받쳐준다면은 저는 당장 이걸 알아볼 의향이 있고, 이게 그래서 빨리 와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진짜 솔직히 진짜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테슬라도 이거는 지금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2017년에 나왔었고, 자그마치 뭐 예약 금액을 업프론트로 5,000불에다가 지금 디파짓으로 한 5만 불 내야 되나요? 아니, 뭐 그전에는 뭐 그렇진 않았지만 로드스터가 꽤 상당량 디파짓을 요구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거 갖고 2017년이면 좀 지났어도 테슬라 주식 샀으면, 이거는 진짜 좀, 요즘 전기차 회사들이 너무 희망 섞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뭐 테슬라도 거기에 일조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물론 다른 모델들은 엄청나게 누구보다도 빨리 양산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무마된 거지 아직은 이런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진짜 2017년에 발표해놓고 아직까지 차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경쟁사들의 분발을 저는 응원합니다. 저도 사이버 트럭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요. 자, 이제 former 테슬라 보드 멤버, 테슬라 보드에서 이제 나가신 이제 전 멤버가 트위터 인플로이드 이제 보드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 죽었다 이거죠. 일론 머스크랑 일하기 쉽지 않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지금 분위기가 트위터를 먹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랑 일하기는 진짜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분이 거의 사람을 좀 굉장히 마이크로 매니징과 좀 힘들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있는 분들한테 대비를 해라. 분위기는 이런데 13G에서 13D로 지금 바뀌었다고 그러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율주행적인 측면이나 이런 SEC하고의 관계, 파이낸셜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만 추적해도 주식이면 주식, 이런 회계 보고 어떤 미국의 그런 SEC와의 어떤 관계나 지금까지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뭐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을 다 그냥 들어 엎어버리니까요. 여튼 화제의 인물은 진짜 계속해서 화제의 인물은 맞는 것 같다. 자, 다음은 이거죠. 이거 지금 생각보다 다운이 지금 뭐 근데 상하이가 완전히 다 지금 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테슬라만 난리 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BMW도 같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이컨덕터 부족 사태에 마이크로칩이 지금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럭다운돼서 이제 팩토리가 안 돌아가니까 부품들이 이제 밀리는 거죠. 야, 진짜 진기한 야, 진짜 한쪽에서는 반도체가 부족한데 여기서는 지금 돌지 않아가지고 지금 코비드 베리언트든 지금 오미크론 베리언트도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BMW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 회사들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 테슬라도 이 정도면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지금 이게 돼야지 이게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 독일 공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독일 공장 얘기를 하니까 이거죠. 지금 독일 공장 주변에 CATL이 지금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테슬라가 쓸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까지 한 8기가와트를 이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까지 이 정도면 한 12만 대 분량 정도. 근데 이제 기가베를린은 자체 생산도 가능하니까요. 근데 일단은 요 정도. 아마 램프업이 지금 주당 1000대, 2000대인데 이게 하루빨리 좀 돌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테슬라가 자체 생산이 어느 정도까지 베를린에서 올라왔는지도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 CATL에서만 공급받는다 치면은 올해까지 한 12만 대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도 워낙 이제 규모가 커지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원자재라든지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테슬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예측하시는 분과 월가에서 보는 게 굉장히 괴리가 컸는데 이제는 그게 굉장히 맞아가고 있다라는 게 거의 이번 1분기 예측 보면은 제가 그래서 그냥 월가 블룸버그 얘기를 그냥 해버린 게 굉장히 갭이 줄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10만 대 정도 올해 램프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근데 CATL도 당연히 이 공장 확장 예정이고요. 내년 가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전히 테슬라가 진짜 잘합니다. 이게 노르웨이 데이터인데 노르웨이는 거의 이제 전기차만 팔리죠. 그런데 이제 최근 3월 물론 이거 작년 리딩한 거 다 테슬라고요. 지금 최근 데이터만 보더라도 테슬라 모델 Y랑 모델 3가 다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여긴 많이 안 올렸나요? 이게 계속 잘 팔린다라는 게 진짜 신기한데 지금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여전히 우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아직 이거 30%밖에 되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베를린 공장이 돌고 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달별 데이터를 보면은 아직은 유럽에서도 수요가 넘친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직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 EPA 얘기 진짜 크다 그랬죠. 저는 완전히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이 정리가 되거나 이제는 쉽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은, 이 기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숨은 뜻을 저는 파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미니스트레이서가 지금 일론 머스크랑 GM CEO랑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자동차 회사들 다 CEO들이 있습니다. 이걸 불러가지고, 야,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이렇게 건립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논해서 해보자라고 이제 소집을 할 거를 믿게 없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요즘 이상하게 바이든 대통령이랑 테슬라가 잘 맞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친환경적으로 유럽이나 이런데 대외적으로 좀 얘기할 것들들, 그러니까 이래서 국제 정세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테슬라만 얘기하려다가 자꾸 이런 데까지 확장하는 게, 이런 게 이제는 너무 영향을 주니까 오미크론 베리언트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종종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로 알 수 있는 건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다. 근데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 제가 눈여겨본 한마디가 뭐냐면, 제가 계속 아까부터 강조하는 EPA 룰, 그 돌아왔다 그랬죠.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자동차 인더스트리에 챌린지를 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 CEO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그걸 돌려놓은 게 열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위라고, 이거 빨리 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하고 이러면은 테슬라는 득인데 가긴 가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이런 사태들,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되고 친환경적으로 다시 한번 목을 조여오고, 그래서 저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물론 테슬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회사들도 전혀 쉬워 보이지 더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 지금 토요다가 테슬라 따라해서 이제 카메라로 하는 거 아니냐, 셀프 드라이빙 카를 이제 카메라로 테스트하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이제 좀 유출 아닌 유출, 그렇게 해서 다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뭐 테슬라를 따라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사를 잘 보면은 토요다는 뭐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다 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라이다를 버리지 않았고요. 그중 테스트 중 하나라는 거죠. 이것으로 봤을 때 카메라만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히 다른 회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테스트할 이유는 없겠죠. 아직 토요다가 돌았다고 완전히 그쪽으로 이제 테슬라 쪽으로 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스탠스가 조금씩 싹 튼다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루시드 에어가 테슬라 트랙에 나온다라는 거는, 그 차가 거지 같으면 그걸 가져다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뭔가 있으니까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루시드도 빨리 양산이 저도 되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특히 그리고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 이런 차들이 더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그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적인 측면이 다른 회사랑 이제 격차가 줄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부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제 채널에 지금 다른 차 탔던 거를 안 올려서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제 직장 동료들 다른 차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새 차 뽑은 친구도 있을 테고, 그럼 뭐 시승이라든지 뭐 서로 타면서 뭐 차에 관해서 관심 있는 애들끼리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무슨 테슬라에만 빠져가지고 다른 차를 전혀 안 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제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게 조금, 그리고 요즘 그 전문적인 유튜버 분들이 그게 참 그런 딜러십과의 관계들이 잘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게 가가지고 뭐 촬영이나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안 타본 건 아니다. 저도 테슬라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들 다 타봤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자율주행이 아니죠, 주행 보조 해봤는데,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보더라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이건 솔직히 비교가, 이건 죄송하지만 다른 차들은 그건 뭐, 이건 그거는 이건 뭐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좋은데, 그래서 한편으로 다른 걸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근데 왜 여전히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왜 격차가 줄었다라는 얘기를 몸소 물론 제가 이제 베타를 쓰니까 바이어스 된 것도 있지만 아니 그냥 써도 이건 비교 불가인데 아예 이거는 어른하고 애 싸움인데 이게 왜 비교가 되지라서 이제 레딧이나 다른 그리고 친구들이나 저희 와이프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일단 주행거리가 짧으면요 아무래도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믿지를 못하게 되면 이래서 이제 종교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차를 못 믿으니까 아직 이런 거에 불신이 많다 보니까 주행거리도 짧고 그러니까 별로 힘들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막연히 다른 차들도 뭐 차선 변경 요즘 뭐 근데 다른 거랑 비교가 안 되지만 테슬라 오토파일럿도 이 문제가 러닝 커브가 좀 있습니다. 한테타님이라든지 한국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알려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 원장님도 그러시고 이런 핸들을 잡는 법이라든지 이게 차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일종의 이건 컴퓨터입니다. 이거는 테슬라는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윈도우나 뭐 맥 비교라고도 할 수 있죠. 일종의 이제 차가 아니라 완전히 컴퓨터고 이거의 특성을 좀 알고 이거의 최대치를 끌어내도록 공부를 좀 하고 맞춰야 되는데 내가 왜 굳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좀 알게 되고 쓰게 되면은 비교가 아예 불가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게 잠깐 시승해가지고는 핸들 잡으라고 그러고 이게 좀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다 보니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서 생기는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글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주행거리가 길어야지 이게 느껴진다. 저는 주행거리 아시다시피 지난 12개월 동안 플로리다를 뉴욕에서 3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차를 몰고 그런데다가 베타까지 쓰고 있으니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런 러닝 커브, 그러니까 앞으로의 테슬라의 숙제는 아예 진짜 로봇 택시가 되게 정말 화끈하게 더 아주 그냥 뼈도 못 추리게 아주 그냥 격차를 확 벌려버리던가 아니면은 소비자들한테 그 러닝 커브를 어떻게든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새로운 차고 새로운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글들 보면 재미났던 게 오로파르게라든지 이게 자동주차도 다른 회사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운전을 잘하는 사람보다 느립니다. 제 와이프보다는 빠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굉장히 미숙하거나 초보 운전이거나 자주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주차를 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FSD 넣는 옵션이 근데 옵션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또 오토파일럿만 갖고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그런 거 아주 초보 운전자들보다는 주차도 굉장히 잘하지만 가끔 가다가 획가닥 하거든요. 한 여기 보면 열에 한 번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믿을 수가 없죠. 저는 한 20번 하면 한 번 정도는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상하면 바로바로 이제 제가 인게이지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럴 자신이 없다라든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숙제는 아예 진짜 잘하거나 이 러닝 커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저의 상황이 이렇게 주행거리가 많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특히 이런 새로운 테크에 손쉽게 젖어드는 저의 어떤 그런 배경들이 테슬라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게 해서 저는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게 되는 상황에 가지 않았나. 그렇지만 다들 그렇진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주행거리라든지 테슬라의 특성 이거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컴퓨터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좀 에러는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끝?